네, 반갑습니다. 시카가도 교육센터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폴싱 차량은 렉스턴입니다. 먼저 주에 렉스턴이 2대가 왔는데 오늘까지 석 대인데 다 올 블랙입니다. 블랙을 이제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바디온 차량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마음도 비우고 몸도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작업이 어렵습니다. 뭐 센서 부분이라든가 또 이 바디온 차량이라 또 프레임이 용접 부위가 많기 때문에 녹화난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시카가드 MS 폴리머 4종 패키지, 하부 전체 이너왁스, 앞엔더 스폰지 패드와 실링 보강, 그 다음에 PPF 5종 생활 보호 패키지입니다. 생활 보호 5종 패키지는 이 나이트, 그 다음에 도어 컵, 도어 엣지, 이쪽에 이제 주유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트렁크 리드까지 해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작업하면서 뭐 또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차량 올리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탈거를 한 다음에 오일 누수가 있나 그거 먼저 확인합니다. 하부 쪽으로는 탈거 부위는 몇 개 안 됩니다. 뭐 방열판 2개, 밑에 이제 엔진 카바 하나, 머플러 뒤에 하나, 그 다음 뭐 휠러스 카바는 뭐 어차피 탈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업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네, 쌍용 자동차 올류 렉스턴 전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전처리 모습은 이렇게 됐고요. 어제 2시 정도 입고 하셔가지고 선팅하고 바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하고 이제 가까이 계신 분인데, 검색하시고, 이제 저희 업체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접 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담냐 뒤쪽도 마찬가지고 가운데 이제 지지대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용접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녹페인트가 이제 벗겨졌기 때문에 그 녹환원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앞쪽에도 이제 프레임 구성이 뜨문뜨문 돼 있기 때문에 좀 마스킹 하고도 솔직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또 쌍용 이렇게 보면은 실링 상태가 좀 깨끗합니다. 그래도 왜냐면 이제 기존에 이 바디온 차량은 그 차를 만든 상태에서 프레임만 그냥 밑에다가 올려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스포츠나 칸이나 보면은 길이 자체가 조금씩 틀릴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합 부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링 부분도 이제 조금 모자란 부분들 채워드렸고요. 그 다음에 엔진 커버 위쪽에 보시면 요 라인 쪽 양쪽으로 여기 보강해 드렸고, 뒤쪽에 있는 부분, 요 부분 이게 답니다. 또 뒤쪽에도 이제 프레임 자체에도 이런 부분들도 녹화는제를 조금 더 많이 썼습니다. 또 차량을 연결해주는 이제 지지대 자체가 이 고무 부싱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진동을 줄여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정비에 지장 없게끔 커넥터라든가 센서 부분, 이런 부분들 다 마스킹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도 코팅제가 묻게 되면 나중에 오르가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했고요. 또 머플러 같은 경우로는 여기에다가 코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운행하시다 보면 이제 고열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연소가 될 때까지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좀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주유통 같은 경우는 밑에 자체가 이 우레탄으로 도포되어 있고 위는 그냥 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이제 코팅을 해서 드릴 겁니다. 뒤쪽 부분도 이제 복잡합니다. 빔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볼트 다 찾아가지고 방정 처리 후 건조 마스킹까지 진행됐고요. 요 소주통은 플라스틱 사출이라 뿌려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마스킹을 했습니다. 또 프레임 자체에서 이 고무 부싱들, 이게 5개씩에서 양쪽에서 1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이 스틸이기 때문에 진동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마스킹을 해서요,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어느 업체에도 쌍용차 이렇게 반갑게 작업하는 업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왕할 거, 제 신조는 그렇습니다. 대충 할 거 같으면 아예 하지도 않고, 시간 줄여서, 전처리 줄여서, 금액 다운시켜서, 이러려면 아직도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소 작업의 난이도가 있더라도, 입고 때부터 출고 때까지 정석적인 매뉴얼로 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도 그러고요. 당일 작업도 있지만은 보통 1박 2일, 또 어려운 차들은 또 3일 정도까지 소요가 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기본 작업 외에 휀다까지 추가가 돼서 재진 패드 다 부착을 했고요. 앞쪽에도 철판에 이제 재진 매트하고 휀다 프레임 쪽 요 부분들도 재진 패드 들어갔고, 사이드밀러 밑에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스펀지 패드로 하나 보강을 해서 드렸습니다. 앞쪽에도 고무 부싱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이쪽 부분들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폴리머 도포 후에 마스킹, 커버링 제거 후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자동차 올류 렉스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 언더커버하고 뭐 방열판 두 조각 이제 머플러만 마감하면 됩니다. 오늘 사용한 양은 47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팰리세이드하고 바디온 차량이 45개에서 50개 정도 되고, 거기에 또 렉스턴 스포츠나 칸이나 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한 55통, 58통 정도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저께 제가 리뷰도 했지만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정한 도장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면하고 두께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온도 자체가 이 폴리머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이제 반면에 이 습식성 이 폴리머이기 때문에 보통 비가 오는 날에는 작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비 오는 날 오히려 건조가 더 빠릅니다. 그만큼 이제 습식성이라는 얘기고, 또 한 여름에는 오히려 이제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또 건조가 또 빨리 되고요. 반면에 또 여름에는 너무 또 이렇게 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과 두께를 제가 신경을 많이 쓴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그러면 일률적인 도장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도포량을 몇 통을 뿌리겠다가 아니고, 이제 나름대로 제가 도포를 하다 보면은 두께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통 썼구나, 이렇게 감을 잡는 거지, 2차 10통 뿌려야지, 2차 뭐 20통 뿌려야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바디온 차량이라 다 이제 녹전환을 깔끔히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렇게 노랗게 나온 게 이너왁스입니다. 언더코팅은 외부지만은 이너왁스 속 안에, 이 바디온 차량은 이 용접 부위가 있는 상태에서 홀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꼼꼼하게 이제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뭐 일반 스프레이식으로 뽑는 게 아니고 360도 동서남북으로 나가는 건이 있으나 전용 건이요. 그 건으로 해서 작업을 했고요. 사이드 스텝도 이제 전동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제 오르가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스킹을 해서 이렇게 깔끔히 진행됐고, 끝에 하단 끝까지 이 부분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런 이제 커넥터 부분 정비에 지장 없게끔 다 마스킹을 했고요. 볼트 하나 다 방청 처리 후 건조 마스킹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고무 부싱도 다 이렇게 살려드렸습니다. 순정 그대로의 모습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볼트를 방청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안 하죠. 전천이나 이런 게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건데, 어차피 한번 할 거 제대로 하자, 저는 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대충 할 거면은 아예 뭐 시작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다소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소 뭐 자재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작업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 캠버 볼트도 요렇게 해서 앞뒤로 이렇게 부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너클 부분도 이제 이 주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앞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방청 처리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폴리머를 도포했기 때문에 원래 있는 고무 부싱 그대로 다 살려드렸습니다. 이 볼트는 중요하죠. 정비할 때 보는 이제 캠버 볼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양쪽에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커넥터 부분 누르면 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코팅제가 도포가 되면 나중에 빼다가 부러지면은 이제 차주분한테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물론 뭐 AS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혹이라도 AS를 안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 작업 외에 이제 휀다 추가를 해서 뭐 재진 매트 앞뒤로 다 부착을 했고요. 또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 렉스턴은 뭐 신술레이드 패드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3를 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D3를 해서 이렇게 풍절음을 줄이고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매번 똑같습니다. 똑같은 작업이지만은 그래도 최상의 퀄리티를 나타내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찰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탄성이나 유연성이나 부착성은 제가 볼 땐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제가 이 폴리머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뭐 폴리머도 국산에서 한 80% 이상 되는 고형물을 갖고 있는 제품이 한 3, 4 정도 되고, 또 건축용 실란들은 60%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의뢰하실 때 언더코팅을 정말로 제대로 생각하셨다면 거기가 언더코팅 전문 업체냐, 두 번째로는 어느 제품을 선택하느냐, 세 번째는 탈거 유무. 제가 뭐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작업 공정들이 잘 나타내야지만 나중에 중복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입고 때부터 출고 때까지 작은 볼트에도 신경 쓰는 이유가, 나중에 차주분 오셔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뭐 드시러 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음 작업하러 오셔야지 저도 좋고 차주님도 좋은데, 와서 AS 때문에 오면 서로 껄끄럽고 서로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신경 써서 해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작업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소에서 편하게 AS를 받으시라는 거고, 또 제가 다소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차는 내일 오전에 출고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마감하고 지금 그 PPF 5종 패키지를 작업을 하면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PPF 5종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건데요. 나이트, 주유구, 뭐 도어컵, 도어 엣지, 뭐 트렁크, 리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차량 조립부 내린 다음에 PPF 과정 영상 찍으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즈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